네, 목요일 이 시간 오늘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확실하게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차윤원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추운 겨울이 이제 지나고 훈훈한 봄의 기운이 완연합니다. 부동산 시장도 지난 2022년부터 꽁꽁 얼어붙은 시장이 이제 봄과 함께 훈훈한 기운이 감도는 듯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파에 시달리는 지역도 많이 있지요. 그래도 어느 한 지역이라도 훈훈해진다면 다른 그런 기운이 서서히 넓게 퍼질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기대감이 없으면 되게 암울하지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에게 기대감 있는 시기가 도래했으니까 좀 더 봄기운과 같이 어깨를 펴고 긍정적인 보로 세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고민 많습니다. 전망도 궁금하고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 팔아야 될지 내가 갖고 있는 자금으로 내 집 마련할지 너무도 궁금할 겁니다. 지금 궁금하신 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시원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리면서 고민은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나 혼자 고민한다면 괜히 소가리만 하게 되죠. 저희 전문가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세요. 확실한 답변으로 여러분의 고민들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만나보기에 앞서서 먼저 꾹꾹 박사의 명강의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프닝으로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오히려 더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는데요. 그렇다면 정말 지금이 내 집 마련 시기가 맞는지 언제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 깊어지신 여러분들을 위한 해결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대표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네,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이 어디든 바닷길을 지나고 한 1, 2년 지나면 항상 어이쿠야 나도 그때 할 수 있었는데 그때 내 돈이면 사고도 남았는데 이렇게 후회하는 시장이 꼭 도래하게 마련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요. 부분과 지역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내 집 마련을 지금 빨리 해야 될 시기가 있고 좀 늦춰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기가 언제일까요? 늘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고 고민할 때 2025년 내년 26년 전망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늘 또 10년 후에 가면은 30년 전망, 31년 전망 어떤 물어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 요 강의만 듣고 난다면은 25년과 26년 어떤 스탠스에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해야 될 건지 어떻게 투자할 건지 감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세미나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옵니다. 과거에 20명, 30명 오는 게 아니고요. 50명, 80명 오는 그런 겁니다. 그거 봤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보는 시장에서 느끼는 심리는요. 사람들이 많이 기다렸고 이제는 무언가 행동,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겠구나라고 지금 마음먹은 분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우리 서울은 정말로 인건비 많이 올랐고 원자재값 올랐고 건축비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오른 것들이 내년 되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5년 지나면 건축비, 공인건비 내려가지 않습니다. 10년 가도 내려가지 않습니다. 꾸준히 오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공사비가 가장 싸다고. 그렇다면 이 공사비가 더 오르기 이전에 무언가 나도 내 집 마련해야 되겠다. 나도 투자에 들어가겠다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은 이론적인 것보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움직이는 상황을 봤을 때 여러분이 어떤 스탠스에서 어떤 액션 해야 되는 건지 좀 알려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제목은 부동산 2차 폭락, 택도 없는 소리 마라. 오히려 지금이 내 집 마련의 시기다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라는 뜻이 뭐죠? 이거 근거도 없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 소리 하지 마라. 2차 폭락 온다. 2차 하락 온다. 엄청난 하락시장 온다.
엄청나게 여러분들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히 무주택자 여러분, 이런 말 들을 때 위안되죠. 마치 이 2차 폭락한다고 하면 나에게도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감지덕지하게 좋아요 누르시죠. 그건 가난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이제 반대편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택 있는 얘기, 이제는 안정기고 이제는 상승한다. 이 택 있는 근거 있는 얘기들도 들으셔야 될 때가 됩니다. 이 택도 없는 2차 폭락 얘기, 아무런 근거도 없는 얘기. 화폐 가치는 지금 떨어져 있고 금값 한돈이, 여러분 진짜 아십니까? 내가 금값 요즘 뭐 애기 돌잔치에 금반지를 안 가지고 가다 보니까 금 한돈 값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문재인 정부 시절 금 한돈 2017년, 2018년 사이에 금 한돈 값이 18만 원, 17만 원 했었습니다. 지금 오늘 날짜 2025년 지금 이 3월에 들어와서 금 한돈 값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내가 살 때는요 58만 원이고요. 팔 때 55만 원. 한돈에 55만 원입니다. 근본이 화폐 시장은 아니지만 아직도 일정 부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금값은 우리 화폐 가치의 기준, 저울질하는 표준이 될 수 있거든요. 금 한돈이 2.5배가 더 올랐어요. 그렇다면 화폐 가치는 그만큼 하락한 거잖아요. 여러분 모두 모아서 현금 갖고 있으시라고요. 현금 갖고 은행에 저장해 두십시오. 또 5년 지나 보십시오. 과연 여러분의 그 돈이 과연 지금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지금 현재 여러분이 이 시장에 나와 있는 돈에 대한 규모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수요, 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내 집 마려고 하는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요가 지금 어디에 있냐고요? 냉장고에 들어있습니다. 냉장고에. 수요가 냉장고에 들어있거든요. 어떤 냉장고? 부동산 규제라는, 대출 규제라는 그런 냉장고에 들어있기 때문에 냉장고 열리고 눈 녹으면 그 수요 바로 나옵니다. 이 수요는요 얼음처럼 북극이나 남극처럼 꽁꽁 얼렸다가 얼리는데 녹이는데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고 제도 하나만 바뀌어도 다음날 돌아서는 그런 냉장고입니다. 바로 훈훈해지고 바로 따뜻해지고 녹아내리는, 그렇게 되면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다는 부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기에 정말 하락론자들, 폭락론자 많은 이 시기에 옥석 가려서 좋은 위치에 무조건 하나 해두시기 바랍니다. 무조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과거 2022, 23 무조건이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위치 좋은 지역 선택하셔서 지금이 그나마 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무조건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폐 가치 하락이 너무 많이 진화됐다는 것만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도 빨리 화폐도 발행 좀 덜 하고 물가 안정돼서 내가 적금 부은 3년 동안 500만 원, 1000만 원 적금 부은 게 정말 가치 있는 나라가 돼도 되기를 늘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 여러분의 투자 심리, 수요를 냉장고에 집어넣은 이 상황이 뭘까요? 첫 번째, 취득세 중과세. 내 집 하나 있고 집 갈아타려고 하면 집을 팔지 않는 이상은 좋은 지역, 규제 지역은 8.4% 내야 되죠. 2주택자는 12.4%, 12배를 내야 됩니다. 다행히 비규제 지역은 하나 더 사도 1.3% 기본세율 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다주택들의 수요를 그나마 잠재워 놓는 게 취득세 중과세입니다. 그리고 종부세 중과세 많이 완화가 됐지만 여전히 중과세가 있고 종부세, 재산세를 냈는데 이 재산세를 갖다가 종부세로 바꾸어서 지방세였던 것을 국세로 바꿔서 이중 과세입니다. 이거 위헌적인 과세입니다. 왜 잡았을까요? 결국은 부동산 시장 수요를 냉장고 속에 넣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
생활자금은 대출 받아주는데 이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출 제한, 다른 나라 같은 경우 LTV 주택담보대출만이라도 그것도 규제인데 LTV에 10억짜리 2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LTV 60% 12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결국은 DSR 자기 총부채 상환 비율 소득이 있는 곳에 대출을 해줘라. 그래서 1차도 아니고 2차 스트레스 DSR 정해가지고 연봉 5, 6천 받아도 2, 3억 받기가 힘든 그런 DSR 규제입니다. 은행 지금 난리 났죠. 돈 버느라고 20억짜리 좋은 담보가치 있는 걸 LTV도 아니고 DSR 규제해서 대출 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안전한 대출이 나가 있기 때문에 이거 경매가 들어가든 뭐하든 은행에 갖고 있는 대출 이자 및 원금은 완전히 뽑기에 좋죠. 그래서 정말 좋은 지금 현재 은행이 정말로 좋은 돈 버는 시기 이런 그런 시기죠. 거기에다 대고 또 고금리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금리 상황이 문재인 정부 때 기준 금리 0.25%에서 지금 3%대입니다. 무려 열 몇 배가 올랐죠.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 때 받아가지고 대출 받아 연끌했던 분들 지금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고금리 상황, 이 수요를 억제하는 데 지죠. 그래서 금리가 지금 높아서 시장 경제가 좀 어려우니 금리를 낮추려고 하더라도 부동산 투기 잡는다고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부동산 투기가 나라 경제보다 큽니까? 정말 강남에 있는 정말 마용성 여기만 부동산입니까? 수도권도 부동산이고 지방도 부동산이고 살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높은 고금리 반드시 내릴 걸로 보여집니다. 재건축 규제 가장 큰 게 뭐죠? 재초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재건축 낡은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이익이 발생된다면 입주할 때 팔지도 않은 미발생 실현 이익을 갖다가 이익을 계산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내야 되죠. 그러니까 재건축 가지 않죠.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들죠. 공급이 줄어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새 아파트가 없으니까 열죽신이라는 마을이 나올 정도로 또 좋은 아파트 찾아가겠죠. 그리고 불안한 국내 정치, 지금 정치상 탄핵 정국이잖아요. 지금 현재 심리, 이 투자 심리가 나오겠어요. 불안해서 역시 냉장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정세,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관세 전략, 중국과의 무역 전쟁, 우크라이나 소련 전쟁, 이스라엘 전쟁, 지금 현재 세상이 온통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요, 혼란이 큰 것은 경제 상황의 심리는 바닥이라는 겁니다. 혼란이 더 크진 않을 거라는 걸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심리가 너무 혼란이 커서 이게 혼란이 너무 오래 사람들이 둔화돼 있어요. 이제 둔화돼 있기 때문에 이 심리가 바닥 심리가 서서히 이제는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바뀌는 시기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냉장고 수요 억제 정책이 결국은 거래를 감소시키죠. 거래를 감소시키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 하락합니다. 거래량이 있어야 되죠. 수요는 지금 냉장고에 있는데 팔려고 하는 사람 급한 돈 사업자금 받고 애들 결혼 자금 내서 팔려고 살 사람이 없죠. 당연히 싸게 팔죠.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시기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거래 감소가 일어나죠. 거래 감소하면 가격 하락하죠. 거래 감소하게 되면 취득세, 재산세, 재산세는 받는 거지만 지방세, 취득세, 국세, 양도세 이러한 부분들이 감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세수가 줄어들고 지자체도 세수가 줄어들으니까 세수 부족으로 예산 부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고임금, 지금 현재 고달러, 그 다음에 고이자, 고금리 이런 부분 때는 여러 가지 삼고사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냉장고 정책에서 이제는 서서히 냉장고를 문을 열고 서서히 양적 규제보다는 규제를 완화해서 거래를 완화시키고 거래량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게 정말로 부동산 거래하기 힘든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더 힘들게 할 수 있느냐? 만약에 2차 폭락이 와야 된다면 더 많은 규제와 더운 걸로 눌러야 되는데 that's enough. 이제 이 정도면 족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경제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것보다도 활성화 돌아가게 해주려면 규제 줄어들어야 됩니다. 취득세 중과세 없애고 원래대로 기본세율로 정해야 되고 종부세 중과세 이거 한시적으로라도 줄여야 되고 다주택자 대출 이거 좀 자유롭게 해서 대출 규제 풀어야 되고 대출 제한하고 있는 DSR 이제 제한 많이 했으니까 어느 정도 LTV가 좋으면 DSR 지금 현재 연봉이 없는 사람은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고금리 상황 좀 내려야 되고 그렇다면 이제는 서서히 시장이 좋아지는 쪽으로밖에 갈 수가 없다. 만약에 더 이 규제를 풀지 않는다고 한다면 둔화된 이런 상황이 둔화된 더 규제가 더 나빠지지 않는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합 내지 위치가 좋은 지역 인기가 선호도가 높은 강남 같은 지역은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르겠고 그 여파로 서서히 마용성 서울 주요 지역 그리고 서울 강북 서울 지역 그다음에 서울 인근의 주요 수도권 지역들은 가격이 상승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내 집 마련을 하고 어느 정도 자금도 되는데 더 내려가기를 기다렸다가 살려고 할 때 만약에 냉장고 규제라는 냉장고 문이 열렸을 때는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니고 반대편에 서 있는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싸게 팔려고 하는 사람이 줄어들겠죠. 매물은 많이 나와 있다 하더라도 몇 개의 매물이 사라지면 매도인들이 매물을 걷어들이고 올려서 내놓은 일이 벌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규제도 풀리지도 않고 더 이상 규제가 강화되지도 않는 시점이기 때문에 보합세를 유지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더 떨어질 게 없는 시장이다. 이미 안 팔고 견디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 부동산 규제에 둔화되어 있다. 그리고 급해서 팔 사람 정도는 어느 정도 팔았다. 그래서 저는 이 시장을 보합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2013년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미국발 모기지론이 은행이 문을 닫으면서 세계의 거품들이 꺼졌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13년 바닥을 치고 전세값 오르고 그 다음에 아파트값 오르고 갭투자 성행하고 전세값 이자 내리고 대출 막 해주다 보니까 많이 올랐죠. 그러다가 21년 정점을 끽 찍고 엄청난 규제 가중되고 하면서 결국은 2022년 무려 30에서 40%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 1월부터 바닥 다지고 좋은 지역들은 오르고 여전히 안 좋은 지역들은 꽁꽁 부동산 시장이 얼어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제가 어디든 보면 가격이 내려간 상황에서 유지가 되고 있지 더 이상 2차 폭락을 향하는 모습은 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대출받은 분들이든 어떤 분들이든 전세를 놔서든 대출을 자기가 돈을 벌어서 대출 이자를 갚고 있든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생겼다. 경쟁력이라는 건 유지 능력이 생겼다. 유지 능력이 생겼다라는 것은 버틸 힘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싸게 시장에다 퍼붓지를 않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분양분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지역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서울에 지금 미분양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아주 1층에 썩은 이상한 거겠지만 없다라는 거죠. 서울의 2025년 올해 공급량이 17,000에서 19,000 정도 됩니다. 내년에는 거의 없습니다. 공급량이. 그러면 내년에 서울 같은 경우는 전세값 상승이 눈에 볼보듯 합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막고 있기 때문에 월세 눈에 띄게 오를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전세 시장은 서서히 기우는 태양이라고 한다면 월세 시장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월세를 동남아나 미국이나 유럽처럼 월세를 많이 월급 받아서 월세를 주거 비용으로 월세 비용으로 나가는 게 많아지겠죠. 그나마 우리나라는 월세가 낮은 편입니다. 소득 대비 월세가 낮다. 이건 전세가 완충작용을 해줬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전세가 사라지고 서서히 없어진다면 누가 힘들어요? 월급쟁이가 힘들고 서민들이 힘드는 거죠. 월세가 높아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세 제도를 완전히 없애지 못하고 어느 정도 유지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전세가 가격 상승합니다. 그리고 내년 내후년부터는 이제 전세 금액 3억 넘어 좀 금액이 높아지면 여기 절세를 이 월세로 다시 전환해가지고 세금을 매긴다고 하니 그 부담은 누구한테 가지요? 결국은 집주인에게 갑니까? 아니죠. 월세를 내는 사람에게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세는 반드시 올라갈 것이고 전세 가격 오르면 매매가하고 갭 줄어들면 또 갭 투자가 늘어나겠죠. 반드시 이게 시장의 흐름입니다. 이건 법으로 막고 규제를 막을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우리 시청자분들 어느 정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60, 50 드신 분들은 과거 회상해 보시고 한번 파노라마처럼 해보십시오. 규제로 부동산을 다 잡을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결국은 어느 시장만큼은 돌아가게 해줘야 되고 유동성도 확보를 해줘야 되고 어느 정도 큰 경제가 돌아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부동산 시장도 돌아가게끔 해줘야 되는 시기가 오는데 그 시기가 지금부터라고 저는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2025년에서 2030년까지는 가격 상승기로 저는 보고 있다. 그래서 보통 15년에서 20년 대세 하락과 대세 상승은 2번 정도 오는데 그 대세 20년대에 두 번째 대세 상승기가 지금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세 하락기는 2031년에서 32년부터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건 이 제도로 인해서 발생된 그래프고 순수하게 시장의 수요와 공급 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부분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매일 신문을 보고 공부를 할 텐데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종부세 중과세를 없애면 수요가 늘어나겠구나. 그리고 취득세 중과세를 없애면 또 수요가 늘어나겠구나. 가격 상승되겠구나. 아파트 공급이 많이 되면 가격이 내려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지침을 가지고 보셔야 되고 시장을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짧은 강의에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들은 이따가 안내하는 세미나에 오셔서 더 심층적인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의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바닥에서 조정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면 떨어져도 덜 떨어지고 오른다면 많이 오를 거니까 지금을 부동산 내 집 마련의 안정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히려 21년이 너무 많이 올라서 불안기였구나 거꾸로 역발상을 하는 우리 시청자분을 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지금이 내 집 마련 적기인지 그동안 좀 고민하셨다면 그 요인들 하나하나 분석해 드렸으니까 지금부터는 그럼 어디에 어느 지역에 내가 내 집 마련하면 좋을지 함께 고민해 보시고요. 언제든 문의사항 있으시거나 전문가의 상담 원하신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0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친절하게 안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다음 주 차윤원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무료 세미나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번에는 또 어떤 내용으로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는지 대표님 소개 부탁드려요. 네, 요즘 너무 많이 오시는 분들 오시는데 지난주와 내용을 같이 할 테니까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은 안 오셨으면 좋겠고요. 새로운 분들이 좀 오셔서 새롭게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50명밖에 안 되니까 미리 좀 선착순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시면 다음 주도 똑같은 내용 할 테니까 미리 좀 예약을 해놨다가 그 다음 주 숫자가 너무 많으면 넘겨서 다음 주에 받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보다 더 심층적이고 심화적인 말씀으로
2025년에서 2030년에 흘러갈 부동산 전망을 가지고 세미나를 운영할까 하니까 많은 분들 참석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